누출 사고 당시 기기 결함도 발생했는데 당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아 한수원의 사고 축소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포항이 북방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울릉군의 최대 수건 사업인 울릉공항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2024년은 돼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한수원 측은 그동안 직원이 실수로 밸브를 잘못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언론 등에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한수원이 규제기관이 원안위에는 이런 인적 실수에다 기기 결함까지 더해진 사고였다고 보고해 언론에는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월성 3호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제인 중수가 다량 누출된 뒤 한수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종사자가 밸브를 잘못 조작해 중수가 누설됐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사고 원인에 대해선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단순 실수만이 아니라 기기 결함도 원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설된 중수가 중수 수집 탱크에 모이면 이송 펌프가 가동돼 저장 탱크로 가야 하는데 이송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중수가 역류해 밀봉부로 누설됐다는 겁니다.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사고 설명회에서도 이런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고장이나 사고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약속을 해왔는데 중수가 누출돼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이송 펌프는 어이없게도 여과기에 이물질이 막혀 제기능을 못한 것으로 파악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은폐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고장까지 결합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의 규모를 떠나서 상당히 안 좋은 사고의 유형입니다. 한수원 측은 문제가 된 이송 펌프의 여과기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설비로 정상 운전 중에도 막힘 증상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고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반 공장에서조차 용납하기 힘든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운영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형산강 수은오염을 일으킨 원인을 밝히고 포항시가 제대로 된 하천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심각한 수은오염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오염을 유발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준설 사업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구무천 생태보건 사업도 공단에서 흐르는 구무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해법이라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북방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포항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철도와 공동투자사업 등 구체적인 북방 경제협력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화해 분위기 속에 포항이 북방 경제 협력의 거점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의 물동량 처리가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고 북한을 거쳐 러시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세미나를 열고 북방 경제 협력 시대를 대비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철도와 항만 등을 활용해 통합 물류 허브 도시를 조성하고 4개국 공동투자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신설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해안 철도를 연결하는 거에 덧붙여가지고 가스 파이프라인까지 러시아로부터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포항의 강간 그리고 포스코가 갖고 있는 철도 궤도 이런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북방 경제 협력의 기회를 도약으로 이끌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포항에 와 있는 경상북도 함동의 본부에 북방경제팀이라든지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이 북방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선 이곳 영일만 일대를 북방 경제 협력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에 그려진 포항 보경사의 비로전화 불도에 대해 보물 지정을 예고하고 한 달간의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보경사 비로전화 불도는 경상도에서 활동한 3명의 불화승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3m 크기 대형 삼배에 비로전화불을 주존불로 문수보살과 사천왕상을 그린 불화입니다. 특히 시각적인 오묘함과 조화로움이 돋보이고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해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릉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인 울릉공항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항 완공 시점도 빨라야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공항 건설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울릉도 사동 앞바다입니다. 당초 계획은 이곳에 우뚝 솟아있는 가두봉을 깎아내 바다 매립용 암석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암석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쳐 사용할 수 없게 돼 육지에서 돌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비가 갑자기 500억 원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릉공항 사업비 적정성 검토 재조사를 주문했고 재조사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려 울릉공항 연내 착공이 어려워진 겁니다. 저희들은 울릉공항 건설이 주민수건 사업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포항 울릉강 하늘 구간은 현재 국방부의 공군 비행 연습 구간이어서 국방부와 협의 없이는 민간 항공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포항 울릉간 직선 항로 합의가 안 되면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의 항로 사용 합의는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울릉공항 완공 시점이 당초 2023년에서 1, 2년가량 지연될 수 있지만 공항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재배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고 항로에 대해서도 해군하고 공군하고 항로 결정을 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주민 불편 해소와 울릉관광 활성화는 물론 포항 울릉간 항로 개설을 통해 포항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울릉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항시가 오는 11월쯤 열릴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는 서울시 등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연해주 등 러시아 9개 자치단체가 참가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북방경제협력의 거점 도시로 포항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야당은 당의 존립을 걱정할 만큼 후폭풍이 큽니다. 대구 경북만 보더라도 특정 당의 절대 지지 구도가 크게 약해진 게 사실인데요. 경북 정책연구원과 지방분권운동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7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광역의원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구 11명을 포함해 대구 경북 광역의원 14명을 당선시켰습니다. 31개 기초의회에서도 110명 당선돼 한국당과 양당 경쟁 체제를 갖췄습니다. 대구 경북이 특정 정당이 독점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정치는 지금 이제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이제 입지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대구 북구와 수성구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40%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구미와 안동에서는 한국당 후보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40대 이하 인구 유입이 많은 구미와 칠곡 등에서 이런 지역주의 약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초의회에서부터 굉장히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계기가 되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 정당은
정당 대결에서 참패했지만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지지 기반을 확인했고 인물론에서도 밀리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권 후반기인 2년 뒤 총선은 보수 정당이 다시 신뢰를 얻느냐 무너지느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한국당이라든지 보수 정당에게는 이 지역을 발판으로 이제 일어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몰락을 가져온 지방선거로 대구 경북은 일당 독점 구도가 무너지며 여야 경쟁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전 사업부장 56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철강 포장 설비 회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1,600여 개의 파일을 빼돌린 뒤 이를 중국의 다른 회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북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그치기 시작해 금요일까지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울지대를 포함한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남부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면서 북부와 남부의 강우량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장마 전선은 오늘 밤부터 차차 남쪽으로 내려와서 내일 새벽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80에서 150mm로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부를 중심으로 곳곳에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0도, 낮이 되면 울릉도 26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남부에는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주말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3분기에도 대구 경북의 아파트 입주가 잇따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대구 경북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모두 16개 단지 9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줄어든 물량이지만 경북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업관리단은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구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어구 실명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어구 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어구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2,500여 건 가운데 어망이나 밧줄이 스크류에 감기면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12%인 300여 건에 이릅니다. 포스코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포항시 남구 지곡동 한마당 체육관에서 이틀간 헌혈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2차례 헌혈 운동을 실시해 지금까지 모두 2만 1,0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7,800여 장의 헌혈 증서를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8월 말까지 상수원과 공단 주변 하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밀집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 물질과 폐수 배출 시설, 폐기물 처리업소와 가축사육 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염 배출 시설 점검에 나서는 한편 하천 주변 순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시설이 파손됐을 때는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